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일찍부터 한동훈 장관으로 의견이 정리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최종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한 장관을 불러온 여당의 의도, 목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변화와 혁신, 미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한 장관에게 당을 맡기면서 이런 이미지들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보수 진영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일 뿐더러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 여당의 변화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총선이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겠다 이런 거군요. 네, 이럴 경우 이른바 사법 리스크 논란에 빠져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비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한 내년 총선 구도를 미래지향 투표로 바꿔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한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냐, 이게 또 당무 개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산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당장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었죠. 역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 과정에도 이런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예. 한 장관 스스로는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자동 상정되는데요. 네. 한 장관은 이미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은 이 특검법을 찬성하는 입장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면에서 한 장관이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네. 또 하나 관건은 내년도 선거에 대비한 공천인데요. 당내에선 한 장관이 대통령실과 함께 영남권 중진을 물갈이하고 또 용산발 공천을 대거 실시할 거다, 이런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한 장관이 조만간 누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냐, 이게 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예고한 게 27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 오후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한 장관과 만날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 이 전 대표는 김기현 전 대표가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 찍어 누르기로 대표직에서 쫓겨났다고 보고 있는데, 연일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입장에선 한동훈 장관과 함께 가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민주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입신 양명을 위해서 법무행정의 공백을 자처했다, 무책임하다, 이런 논평을 냈고, 의원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사단의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네요. 네, 비난은 했지만 실리적으로 볼 때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강화할 좋은 소재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오늘 민주당 사정을 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네. 소리는 크게 안 나지만 갈등이 잠재해 있는 상황인 거죠. 당내에선 하여튼간에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친명 비명 갈등,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대표 사법 리스크, 또 선거제를 두고 갈등에 빠져 있다는 위기론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